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5월 10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화가 한 편 생각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죠. 최근에 카피 부분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리에서 앉아서 대화를 하는 명상, 아무 소름 없이 주변 자연음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하나의 한 컷으로 남았죠. 그러더니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담 부분들을 할 때도 해안가를 걷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면서 약간의 카피 부분을 좀 했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미지를. 어차피 정치라는 부분들은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 어떻게 하느냐, 방향성을, 아젠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지금 트럼프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You are fire 하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에 일조를 했던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좀 됐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을 해가지고 3명을 인질을 구해서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2, 3일 내에 이번 주 내에 이제 장소, 시간 결정이 났어요. 어제 결정이 났는데 아직 발표만 조금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면서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바죠. 트럼프가 원했던 바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어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0.7%. 지난주부터 변곡 가능성 부분들 미리 예고를 좀 드렸고, 나스닥이 1% 정도 상승 부분들 나왔어요. 자, 유가도 자 70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75 정도까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글쎄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80, 90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부분은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75 정도 하고 다시 60달러 선으로 내려가는 이런 파동들이 나와주면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순풍 부분들을 만들어줄 기본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제 유가에 받는 부분들은 원유 재고가 185만 배럴 감소 부분들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70달러 선 WTI 기준으로 70달러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입찰 부분들을 받았는데 이 입찰 가격이 2.995%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국채 금리도 3%를 넘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FOMC 회의에서 한 줄 대칭적이라는 의미 부분들을 좀 했어요. 여기에 애틀란타 연은총재도 물가가 2% 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핫이슈 부분에서 이미 다 분석 부분들 해드렸어요. 2번 정도 올려드렸었죠. 어제는 그 코스닥 벤처펀드 관련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국제 흐름 부분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새로운 이슈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방향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그 내용을 왜 이유하고 결과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 파동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윤곽 스케치가 그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대칭적이라는 의미 부분하고 애틀란타 연은총재가 2% 넘을 수 있다는 주장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지폭 부분들을 주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3%가 넘어갔더라도 올해 2분기 그리고 작년에 이 국채금리 3%, 예전에 2013, 14년도에 국채금리 3%대하고는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미 물가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금리 인상 자체의 의미 부분들을 예전에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도 의미는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체력이 약한 나라들 아르헨티나든지 터키가
특히 아르헨티나가 IMF의 구조금융 부분들의 지원책 부분들 요구를 한 것처럼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나라마다 이제 상승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되는데 체력에 따라서 상승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선별 작업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0.7%, 나스닥 1%, 주력 업종은 역시 금융주하고 에너지 업종 부분입니다. 모건스탠리도 반도체 칩 수요 부분들 긍정평가 부분들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보인 것은 금융주와 에너지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을 시크리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어제도 보시면 그 폼페이오가 트럼프가 라이언 일본 고하기를 좀 시작을 했죠. 저는 뭐 판문점이라든지 평양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는 추기입니다. 뭐 해외 쪽에서 하든 안 하든 이번에 중국의 정상회담 부분들 진행하면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움직였죠. 그래서 뭐 해외,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싱가포르가 다시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합니다만은 국내 이벤트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거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해외 쪽에서도 보면 뭐 월드뱅크라든지 IMF, 그 다음에 ADB,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이런 자금들이 이 경협자금 부분들을 먼저 의사 부분들을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회원국이 되느냐 회원국이 아닐 때 지원하느냐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내 자금으로 예전에 독일의 사례 부분들을 보셨던 것처럼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모두 이 감당 비용을 충당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버거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의 경협자금 부분들이 일부 받는다는 그것도 시나리오가 속도 면에서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사 텔레그램에 하나 올려드렸던 부분이 텔레그램 카카오톡에 보내드렸던 분이 구글 대화가 가능하는 저도 동영상 부분들 보면서 저 정도까지인가?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기가진이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 참 많이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미니 스피커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스피커 많죠. 기가진이 스피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알렉사는 뭐 마실 테고 계속 이제 구글도 이제 이런 쪽에 계속 진입 부분들을 하는데 구매를 하려다가 구매를 일단 잠시 보류를 했어요. 구매를 잠시 보류를 했는데 어제 이 구글 대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표 부분들 보니까 저건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구나. 인식률 자체가 거의 뭐 대화 수준이에요. 우리가 어제 구글 대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을 이제 데모를 했는데 우리가 뭐 머리를 가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거나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죠. 이게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예약을 받아주고 응대를 하는 그 시험 부분들을 좀 진행했어요.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저건 팝업 효과 부분도 물론 알렉사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국내 같은 걸 제가 구매를 잠깐 보류를 했던 이유가 아직은 인식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나 어린이 자녀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검색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한 단계 점프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우리가 5G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이 좀 되고 있죠. 내년 내후반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종목군들은 미리 선반영, 두 가지 케이스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먼저 선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될 때에는 선반영에서 주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생활에 접목이 되려고 오픈이 될 수 있죠. 그때는 주가가 하락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적 가지고 다시 3차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는 케이스 부분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측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언 일병보하기 상승 반전 지난주부터 돌아섰다. 중국 터닝,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터닝 될 수 있는 변곡 가능성 이미 코멘트를 좀 드렸죠.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유가는 70에서 75 정도, 어제 70달러 정도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변곡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5월 14일 예루살렘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 이슈 부분들이 자극을 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있다. 라는 부분하고 국제금리 3%가 예전에 3%와 체력 부분이 분명히 좀 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의 상승, 어제 나스닥이 1% 상승의 주력 부분들은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금융업종 부분들이 주력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하고 우리나라는 남북 경협 진행 부분들을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 추세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어제 핫이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렸던 내용 체크하십시오. 이때 수급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4차 4호 이슈 이슈헌터 부분들 종목군들 어제 오전장 전저점 깨는 시점 부분부터 오후장까지 해서 포트의 한 60% 정도 편입 부분들이 싹 진입이 좀 됐습니다. 그 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터닝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물량 부분들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겠죠. 거래량이 터지면 없는 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거래가 터지는 종목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더 매수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5월 10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